먹고 조리폭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폭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폭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폭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 드디어 일주일이 다 갔네요. 사실 오늘 필리핀은 굉장히 어수선해갖고 그 휴일이 끼니까 뭐 일이 안 돼요. 대부분 또 놀고 노는 회사 반, 일하는 회사 반. 내일은 뭐 확실히 놀고, 모레도 확실히 놀고 그렇습니다. 그 필리핀 문화는 약간 좀 다른 게
우리 왜 그 할로윈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로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분장하고 뭐 이 정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할로윈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 공휴일 날 어디 가냐 뭐 무슨 세인트 데이라고 불러요. 정식으로 할로윈이라고 안 부르고 세인트 데이라고 해갖고 그 묘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날입니다. 그 이제 내일 모레가 그런 날입니다. 약간 좀 맨 처음에 그거 보고 약간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덤을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 촛불을 밝히고 뭐 그런 날이에요. 예, 한동우님, 예, 육천생 한동우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사필규정님, 반갑습니다. 헬리성님, 안녕하세요. 하나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 날 바쁘실 텐데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은 한 통영방송 25년 10월 31일 방송 대장동 일당 5명 모두 구속됐다. 이 구속이 이제 법정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제스넌의 통 큰 선물이 뭐였느냐? GPU 26만 개 공급을 하겠다, 한국에. 이게 왜 통 큰 선언이냐 하면 이게 뭐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얘기하는데 GPU라는 약자가 그런데 이게 AI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90%인가 그러니까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갖고 지금 엄청나게 공급이 딸리는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하는 마음으로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면 주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에다 그거를 갖다 뭐 현재까지 한국이 한 5만 개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번에 그 잭슨왕이 뭐 26만 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보다 뭐 5배 이상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 장동혁, 꼬시하네요. 한동훈 괴롭히는 사람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정상인 사람, 은혜를 압니다. 아, 장동혁이, 무슨 일이 있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꼬시다고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장동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 대장동 사건을 먼저 좀 얘기하자면 자 이제 그 판결 내용을 그러니까 1심 판결이거든요. 무려 4년 만에 기소된 지 4년 만에 질질질 끌다가 드디어 이제 판결을 했는데 저는 이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이겠죠. 만약에 이재명이 그런 영향을 안 줬으면 예를 들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렇게 숙청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그냥 세워놓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냥 30분을 세워놓고 까버렸잖아요. 마지막에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인사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세워놓고 30분을 갖다가 무안을 주고 완전히 얼굴에 똥칠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 물론 법관 중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리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법관이라는 판사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리면 뭐예요? 영린을 건드린다. 우리 그래. 용의 비늘을 건드린 거다. 그러니까 이 사실 오늘 판결은 이재명이 유죄다 이렇게 판결 난 겁니다. 네. 제가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냥님, 장배신 사건은 확,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성님, 권영세도 구구 유튜버
곰창김 선물 주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거 있나요? 아느님, 판사 시절 돈 거래가 있었답니다. 1억 5천만 원 받고 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받고 이튿날 사표 냈다 합니다. 이게 밝혀졌다. 판사 시절에 돈 거래한 게 밝혀졌다 지금. 이것도 대박일세. 예, 블루마운틴님, 대장동 일당 구속됐어도 아마 본인은 빠져나갈 듯 구속된 사람들이 다 한 거라고 우기고도 남으린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게 왜 빠져나가기가 좀 힘든지 뭐 물론 이제 대통령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뭐야 뭐 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판사들의 반란이다. 이 조희대 대법관을 숙청하려고 했던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동훈 대표가 똑똑한 게 그 사건이 딱 났을 때 딱 대비를 했잖아요. 계엄에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해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거기 딱 대비를 해 갖고 이재명이 숙청에 실패하면은 뭐예요? 끌려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뭐 2심에서 또 어떻게 될지 뭐 대법원심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4심제 있잖아요. 대법원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판결하자. 그럼 뭐 이거를 갖다가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제 1심 판결만 딱 보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1심 재판부의 판결 핵심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실상 사업시장자 내정 특혜받았다. 대장동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됐다. 여러분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누구죠? 이재명이죠.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특혜를 받았다. 이 5명이. 그래서 대장동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그럼 뭐예요? 이 5명 플러스 공동정범에 이재명이 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 보시면 기소된 지 4년 만에 오늘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7억 7천억대 부당이득 7천억입니다. 사업 규모가 7천억이 아니라 부당이득이 7천억이라는 돈 뺀 게 쉽게 해서 돈을 빼먹은 게 7천억 원을 갖다가 부당이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4천억대 배임 혐의라는 거는 지금 이제 배임죄가 없어졌잖아요. 배임죄가 없어졌는데 배임 혐의라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하면 그 포지션에 있으면서 헤쳐먹으면은 회사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 직무상의 배임. 그래갖고 헤쳐먹은 돈이 4천억 이상이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형량을 때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김만배가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화천대유 대주주 1심 징역 8년에 벌금이 무려 추징금이 428억 원. 그러니까 제일 이제 몸통이라고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있었으면 김만배가 이제 2등이 됐겠죠. 하지만 이제 이재명이 빠졌기 때문에 1등으로 중형을 받았고 그 다음이 유동규예요. 이 징역을 받은 거 보면 유동규 똑같이 징역 8년, 추징금 4억 원. 그래서 1위 김만배 원용, 2위 유동규.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정민용 징역 6년. 에다가 추징금 38억. 4위가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5위가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됐지만 이게 징역 4년이 그러니까 이게 검사 구형이 아니라 판사 실형이란 말이에요. 판사 결론이 징역 4년이면은 어마어마한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다 중형을 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건 판사 재량이에요. 법정 구속은요, 한 1년, 징역을 갖다가 뭐 1년 6개월, 2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법정 구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는 뭐 1년, 2년이 아니라, 이거 뭐 최소 4년 4년 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법정 구속을 갖다가 시켰습니다. 이게 이런 거 보면은요. 그 누굽니까? 조국을 갖다가 1심, 2심 판결한 그 판사들은 완전히 까짜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1심 판결에도 조국은요 징역 2년을 갖다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 안 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2심에 갔는데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년을 갖다가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도 또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이요 처음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 조국 처음. 그래갖고 그 봐주는 바람에 이 까짜 판사들 때문에 이 봐주는 바람에 조국당 만들어갖고 완전 선거가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 5명이 다 법정 구속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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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쌈님, 예. 윤이 바보짓만 안 했어도 깜빵 보내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예. 뭐 거의 100%죠, 이거는. 예. 양희님, 그 돈 다 뭐 할까요? 병원사비 쓴 거니까. 땅에 파도 막 대대존손. 아는이님, 윤통은 오늘도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그거 얘기는 제가 기사 봤습니다. 화를 벌컥 냈다고 합니다. 또 정신 못 차렸어요. 여사는 무슨 여사? 평소에 단속 잘하지. 이재명 입 벌리고 우는 꼴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누구 때문에 이런데. 아니 근데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윤석열이 김건희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긴 좋아한 모양이에요. 하긴 뭐 나이 차이가 거의 띠동갑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의 12살 차이라고 그랬나요? 그 늦장가가 갖고 그 12살짜리 정말 띠동갑의 여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내처럼 생각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 그 옛날에 그 여인천하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희빈도 나오고 중국 역사에 보면 뭐 양귀비도 나오고 꼭 그런 느낌이야. 저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누가 그냥 김건희 그러니까 무슨 놈의 김건희야 여사라고 불러야지 그 버럭 화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여사 아니 근데 내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그 패널 중에 국힘의 대변인을 했던 분이 있으신데 그분한테 이제 그 앵커가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윤석열이 왜 여사라는 호칭을 안 붙이느냐. 근데 그 국힘의 대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쉴드를 안 쳐주대요. 윤통을 까대요. 그건 좀 특이한 것 같아. 아니 지금 당대표가 막 면회하러 가고 그런 판에 그 대변인 출시 그래서 잘렸나? 어쨌든 간에 이거 쉴드를 갖다가 치리라 생각했는데 쉴드를 안 쳐갖고 제가 약간 놀랐습니다. 예, 6년생 한동훈님. 성남시에 돌아갈 이익을 개인업자에게 돌렸다. 배임. 예, 그렇습니다. 양희님, 그동안 뭐하고 이제 재판할까요? 4년이에요. 헬리송님, 제 명의는 우두머리니까 40년 나오겠네. 아사님, 윤희 애정결핍일 수도 있을 듯. 그럴 것 같아. 너무 지나쳐. 응?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반응이.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갖다 판사들이 이재명이 유죄다,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제가 속보로 뜬 그 판결 내용이 계속 속보로 떴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번 캡처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원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민간업자 요구사항 반영했다.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 사업 시행자로 내정된 특혜받았다. 법원 김만배 등 대형 민간업자 업무상 배임 인정. 법원 유동규 업무상 배임 성립. 공사의 구체적 위협. 그 다음에 김만배, 유동규, 정영, 남용, 정민홍, 전원구속. 대장동 비리 유동규, 김만배 1심 징역 8년 법정구속. 대장동 비리 유동규, 김만배 2심 선고 기소 4년만. 재판부 유동규 모든 걸 단독 이거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을 때 거기 유동규는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 여러분, 그 유동규가 단독으로 지금 유동규는 굉장히 여기 보시면 유동규가 징역 8년의 굉장히 중형입니다. 핵심 인물로 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가 대장경 사업을 갖다가 단독으로다가 배나라 감나라 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재판부가 보기에는 유동규가 단독으로 뭘 도장을 찍고 추진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러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자, 그걸 갖다가
일단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재판부, 유동규, 수뇌부 결정 때 중간 관리자 역할한 점이 있다. 그럼 여기서 수뇌부는 누구예요? 수뇌부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수뇌부가 결정할 때 유동규의 역할은 뭐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뿐이다. 그러면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걸로 인해서 징역 8년을 갖다 맞았어요. 그러면 수뇌부는 뭐야? 더블은 가야 될까? 징역 한 16년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재판부는 이재명이 몸통이고 이재명은 유동규보다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승인 여부는 언급을 안 했다.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이재명이 이거 다 시킨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딱 찍어갖고 그 수뇌부 분명히 수뇌부가 결정을 해갖고 이동규는 그냥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쪽으로는 한편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갖다가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재판부의 진위는 확실하죠. 이재명은 유동규의 곱하기 2 정도의 중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재명을 언급했다가는 내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갖고 괜히 또 나를 국회에 불러갖고 닦아씌우고 면박 주고 그러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요. 예. 자, 영화 편집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예. 자,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화 한 편 찍혀보겠습니다. 자, 내부 회의. 재판관끼리 내부 회의. 이것도 뭐 재판부니까 세 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재판부가 합의부가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판결문을 써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뺄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이 몸통인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유동규는 뭡니까? 중간관리 역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유동규 중간관리 역할하고 수뇌부의 명령을 따른 게 유동규. 근데 수뇌부 뭐야? 수뇌부가 다 결정한 거다. 수뇌부는 이재명이야. 이렇게 지금 뭐 판결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뇌부라고 얘기하지 이재명이라고 이름 쓰지 맙시다. 이재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조이대 보시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또 끌려갖고 목 질질 끌려갖고 민주당 의원한테 개 털리고 그게 좋겠습니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세 글자는 다 빼고 이재명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냐? 수뇌부로 통일합시다. 이렇게 합의 본 거죠. 알만한 사람은 이 재판부의 의도를 다 이미 꿰뚫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예. 박계숙님, 조명 있는 무가고 국민 피로감이 힘들다. 한동훈 대표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헬리송님, 윤상현,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윤한 싸잡아 윤상현이 김호준에 나왔어요. 몰랐어요. 예. 아니 윤상현이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극우하고 국자는 통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윤상현이 그 김호준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 말이 안 되죠. 극과 극은 통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거예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2014년, 2015년 대전개발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 최소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배임이죠. 그 다음에 대장동 일당은 뭐예요? 성남시와 유착 의혹 1심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성남시와 유착하면 유착을 갖다 누가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하고 유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범인이다를 1심에서 오늘 판결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장하라님 반갑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윤상현 지가 뭐라고 한동훈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놈이 가지가지 하고 있네. 정말 윤상현이 왜 거기 나갔을까요? 기사가 없잖아요. 요즘 윤상현 기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 김어준에도 엎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예. 뭐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치인한테 그리고 연예인한테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악플이 아니다. 악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칭찬받으면 좋겠죠. 예, 좋은 얘기하면 좋겠지만 좋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차라리 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악플이라도 감사하다. 제일 뭐가 무섭느냐? 무관심. 아무것도 안 달리는 아무것도 윤상현의 이름을 아무것도 언급하지. 나쁜 놈이라고 얘기도 않고 좋은 놈이라고 얘기하고 윤상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게 제일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나름대로는 자기 기사 한 줄 내야 되니까 김어준 찾아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히 언론은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언론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판결이 나오니까 채널 A에서 뭐를 소환해냈느냐? 지난 6월 달에, 이거 대통령 된 다음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재명이 무안군에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간담회하는 그런 영상을 갖다 들었어요. 이게 앞뒤가 좀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 지금 얘기합니다. 이 무안 군수한테 그리고 무안 관계자들한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SPC 특수 목적법인. 왜 우리가 대장동 같은 거 뭐 화천대유 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걸 갖다가 특수 목적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개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법인이죠. 자, SPC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본인 이름으로 대장동. 본인 이름은 대장동이래.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완전 찔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본인의 범죄를 그냥 실토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예리함이 있어요. 언론의 예리함이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 기 바랍니다. 한통용 채널이 지금 12,000명에서 정체가 돼서 13,000을 지금 한번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아름이 장펄더 17억 땅투 투자 건설업자가 도로 난다고 소개했다는데 도로 나면 120억짜리가 된답니다. 장펄더. 돈 버는 데는 또 규제네. 재테크 잘 알고 계시네요. 장펄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면 뭐 이재명은 대장동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전문가다. SPC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내가 여기서 무관하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수뇌부가 다 시킨 거다. 수뇌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동규가 8년이라면 수뇌부는 더블이다. 그래 16년. 징역 16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하나 갖고 이재명이 징역 16년 정도 나온다. 나머지 뭐 대북송금 플러스 하면 정말 이재명 말대로 30년 그래서 자기는 햇볕을 못 본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이 판사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 울분을 토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자, 유동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고 현행법상에서 지금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다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하나, 단 한 사람.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진술들이 바뀌고 있는 권력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야, 정말 유동규가 간이 큰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유동규, 나도 범죄자지만 이재명은 내 더블 범죄자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된다. 대통령 내려가고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독재국가나 이런 데서 만약에 얘기하면 유동규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 뭐
남산에 끌려가고 죽도록 막 뭐 그런 분위기 예, 아닐까요? 음. 야, 정말 언론은 무서워서 발발 기고 있는데 유동규는 대놓고 이거 그래서 이 기사가요. 엄청 한 100, 기사 100개 정도 떴을 거예요. 유동규가 한 이 얘기가 한 100개 좀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지 입으로는 얘기 못 하지만은 이렇게 유동규가 얘기해 주면 그걸 퍼날르는 건 잘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고마워 유동규. 우리가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망해. 예, 그러니까 대신 얘기해서 고마워. 기사 열심히 한 100개는 떴을 거예요. 아, 미리네님, 그래서 한 대표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 무능해서 된다고. 맞습니다. 예, 예언의 적중이죠. 육신현생 한동님, 대장동 비리가 무죄되면 우리나라 재개발비 지옥이 됩니다. 그게 무죄면 전국 지자체장들이 저런 식으로 다 해먹어도 무죄가 될 테니까요. 국민의 반이 부패에 눈 감고 있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이 뭐 저수의 눈을 뭐 나눠준답니까? n분의 1로 나눠준답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죠? 정아라님, 갱주 트럼프 관세 등 제명해 보니까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갱주 시민 우리는 전부 나가지도 못하고 방콕. 아, 경주에 사세요? 어, 힐송님, 유동규 자기는 절대 자살 안 한다고 했어요. 맞아. 그때 차 사고 한번 났었죠. 예. 차 사고가 그게 우연인지 고연인지 모르겠지만 유동규가 그때 절대 저는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사님, 유동규 예전에는 한동훈이 보수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욕 안 한다 그러더니 고무조단 받았는지 언젠가부터 욕하더군요. 반한 필망. 아니, 유동규는 구구 쪽하고 붙지 않았나요? 그래도 뭐 유동규가 뭐 어쨌든 구구 유튜버들하고 많이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내용은 듣지 않았어요. 예. 그냥 방송하고 있는 거는 알았어요. 사필규 형님, 유동규가 폭로 시작하면서 같이 말라주고 가보자고 한 말 생각나요. 물귀신 작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1심 판결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5명을 구속시켰지만 그 구속의 배경은 뭐예요? 항변하는 거죠. 사실은 5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구속돼야 된다. 이걸 갖다가 재판부 판사들이 항변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썸네일을 쓴 게 이거죠. 이건 정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언론에선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도대체 이 뭐 대만계의 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가 세계 첫 시총 5조 달러, 5조 달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5천조. 이 5천조가 뭐야? 14로 하면은 뭐죠? 6천조. 이 7천조네. 예? 환율을 갖다가 1,400억 계산하면 7천조의 시총이에요. 엔비디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대한민국의 7천조면 정말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1,200조 정도 되잖아요. 우리 부채를 갖다가 다 갚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 어쨌든 시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걸 그 어제 이 치킨집 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이 깐부 우리 뭐야 오징어 게임에 왜 깐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그 깐부라는 단어가 알려졌다. 아주 친한 친구를 깐부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외국 사람들이. 그 이제 깐부 치킨에서 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 사진을 갖다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서로 어깨동무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젠슨 황이 뭐 63년생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62잖아요. 아마
그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도 아마 비슷한 나이,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60대 초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거의 아마 같은 연배.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원래 이 칩을 갖다가 지금 26만 개, 아니 칩이 아니죠. 이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GPU, 그래픽 처리, 그러니까 AI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이 AI 뭐를 하든지 간에. 근데 지금 AI 반도체의 90%를 거의 뭐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걸 갖다 지금 5군데 쪼개준다는 건데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준다는 게 정부한테 준다. 한국 정부에 5만 개, 삼성에 5만 개,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SK에 5만 개, 그 다음에 현대차에 5만 개, 네이버에 6만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5명하고 잭슨왕까지 6명이 갖고 깐부치킨에서 한잔하고 치킨 왜 이렇게 안 하고 3명이 만났을까요? 삼성, 이재용, 그다음에 현대차 정의선, 그다음에 젠슨왕. 왜 이렇게 3명이 만났을까요? 제가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잖아. 지금 에이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에이펙 안 해도 뭐 이렇게 붙여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니까 빠지고 그러면 도대체 최태원 회장은 왜 났을까? 이 나이가 너무 이게 올드해. 최태원 장에 끼면 이 프레시한 맛이 없어서 60대 초반에 그런 약간 좀 젊고 프레시한 그런 시나리오고 최태원 그러면 이미 노인이 돼버렸잖아요. 원로야 원로 이미. 근데 그럼 네이버에 왜 이찬진은 왜 빠졌느냐? 요새 네이버가 이게 말이 많잖아요. 네이버 뭐 망한다, 뭐 한다. 저간 뭐 말이 많습니다. 네이버가.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어. 많이 안 좋아졌어. 네이버가. 제가 컨설팅했던 그 젊은 친구들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네이버를 떠났습니다. 아니, 회사를 왜 떠나겠어요?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아니, 뭐, 걔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른 IT 기업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게, 끼면, 뭐, 나이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을지 모르지만, 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셋이 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지금요, 젠슨왕은 칼 자루를 쥔 거예요. 자기가 주고 안 주고는 지가 결정하는 거야. 뭐 아무리 뭐 이재용 회장이 달라고 그래도 안 주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죠? 우리의 그 경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젠슨황 입장이 돼 갖고 내가 만약에 어디하고 손을 잡을 거냐를 결정하는데 후보군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뭐 유럽의 나라도 있죠. 자, 이제 아시아로 딱 눈을 돌리면 일단은 제일 가깝게 생각할 게 일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이 있어요. 대만 정말 전통적인 이 강국입니다. 이런 쪽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왜 많은 옵션이 AI를 갖다가 대변하는 뭐 로봇 산업 요즘 뭐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 로봇을요, 예쁜 여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키스도 하는 그런 아니 그 짤이 많이 떠 있어요. 뭐 키스도 하는 게 있고 뭐 시종처럼 부리는 것도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짤이 나오는데 왜 젠슨 황은 그 많은 후보군 중에 왜 벨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재명이 괜찮아 보여서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뭘 그걸 갖다가 내가 젠스랑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젠슨왕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누가? 이재용이. 한국에 있는 정의선이.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젠슨왕의 이번 결정을 보고 젠슨왕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정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는 나라를 갖다가 쪼개고 망해먹지만 제가 애국가를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젠슨황이라는 세계적인 거물을 갖다가 붙여서 한동훈이 얘기하는 우리가 뭐요? AI에 빨리 뛰어들어가야 된다. 왜? 시간이 없다. 3년밖에 안 남았다. 3년 후면 AI 시장이 풀로 딱 차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쑤시고 들어갈 구멍이 없다. 아니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왜 대선 전에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뭐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3년을 갖다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재명이 아니라 젠슨왕을 갖다가 움직여 갖고 젠슨왕 스스로가 한국에 와서 침략하면서 결국은 뭐야? 사람을 찾은 게 누구냐? 이재용, 전희선, 뭐 이찬진, 뭐 최태원 이런 사람을 찾았다. 결국은 당신들과 내가 동맹을 해서 같이 한번 떼돈 벌어 봅시다. 이겁니다. 아니 젠슨왕이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원래 이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업가의 기준은 돈이에요. 이익이 되면 움직이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뭐 1원 한 푼도 쓰지 않는 게 사업가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슨왕이 굳이 한국을 찾고 한국에다가 뭐 26만 개를 갖다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한국을 갖다가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엔디비아가 더 급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젠슨왕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젠슨왕을 갖다 무슨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거나 아이고 젠슨왕 그냥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저리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젠슨왕은 아주 냉철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엔디비아에 그 누가 도움이 될 거냐, 누가 돈을 벌어줄 거냐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만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 회사도 아니고 그 회사가 어디 있느냐? 한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 따집니까? 뭐 독일 따지고 일본 따지고 나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애는 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사업가들은요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제대로 찾아내면은 떼돈을 버는 거고 사람을 잘못해두면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쫄딱 망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용, 정의선 그런 사람을 찾았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갖다가 정확히 아시라. 뭐 이재명이 예뻐서.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왜 5만 개는 왜 정부한테 준 거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내용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영화 한 편 찍겠습니다. 자, 젠슨왕하고 이재용하고 정의선하고 이거는요. 치맥한 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고 쇼를 한 거고요. 퍼포먼스 이건 미리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주기로 얘기가 된 거야. 아니 이걸 갖다가 술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갖고 그 다음날 탁 발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거물들이 그렇게 뭐 감정으로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벌써 뭐 6개월, 1년, 오랜 기간 그 협의를 하고 밀약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특정을 짓고 나서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발표할 거냐? 그냥 강남 한복판에서 치맥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발표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분배의 문제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면 삼성 5만 개 주고 현대 5만 개 주고 뭐 SK 5만 개 주고 네이버 5만 개 주고 그럼 이제 그중에 분명히 뭐 이재용이 그랬건 정의선이 그랬건 그래도 정부에 5만 개 줘야 됩니다. 젠슨왕 아니 왜 5만 개를 줘요? 지금 공급이 딸려갖고
공업, 네, 딴 데도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왜 이 이재명한테 5만 개를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이 삐져갖고요. 우리 딴지 걸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AI라는 사람인 게 정부에서 딴지 걸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왜 이재명이 자기가 무슨 뭐 이걸 갖다가 뭐 5만 개를 뭐 확보하겠다, 뭐 만 개를 확보하겠다, 뭐 어쩌고 공언을 했으니까 그냥 그 똑같은 거죠. 주식 뭐 5천 5천 가겠다. 그래갖고 지금 팡팡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갖다가 그 똑같은 거죠. 자기가 이거 AI 뭐 무슨 뭐 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그랬나, 2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5만 개 탁 주시고 얼굴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냥 지원받을 것 싹 지원 받읍시다. 그래야만 엔비디아가 떼돈 법니다. 그래야만 삼성이 움직일 수 있고 SK 움직이고 현대차가 움직여 갖고 저간 네가 떼돈 벌 수 있다.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럼 5만 개 줄게. 그냥 진짜냐 아닌지 모르죠. 그냥 시나리오 영화 한 편 찍어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예. 아사님, 이재용, 68년생, 68년생이면은, 5살 차이 나네요. 그러면, 뭐야, 50, 57. 예, 만으로 57. 헨리송 제명에는 왜 주나요? 제가 영한 편 찍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뻐서 준 게 아니라 딴지 걸지 말라고. 명분을 세워주고, 얼굴 체면 세워주고, 딴지 걸지 말고, 정부에서 돈을 좀 써라. 엄한 데 쓰지 말고 대한민국 살기 위해선 AI한테 그냥 떼돈을 퍼부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죠. 정아름님, 노인은 죄명이한테 대가리 백수 죄명이 죄명 나이 태어난 날도 아무도 몰라요. 예. 맞아. 이재명이 생일이 두 개라는 얘기 들었어요. 뭐가 진짜 나이인지 모른다. 여러분도 다 아실 기사에 뭐 그건 궁금하게 되는 사람이니까. 미스테리죠. 어릴 때 얘기를 갖다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맨날 어린 때 얘기하면 소년공, 소년공밖에 안 나와. 학교를 다녔는지, 뭐를 어디서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사에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생 한동훈님, AI 반도체 생산 기지로 삼성과 SK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로봇, 휴머노이드, 현대가 많이 앞서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현대 그리고 AI 기반 산업 생태 꽃을 피우려면 우리나라가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 갖고 결국은 젠슨 황도 떼돈을 벌자고 이 판단을 한 거지.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예뻐서 이런 거 아닙니다. 잠깐 얘네들하고 손을 잡아야 내가 끝까지 이 패권을 쥘 수 있다. 이 판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 한동훈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왜? 이재명이 지금 나라를 쪼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젠슨왕 같은 또 그 판단을 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해갖고 그나마 그래도 이 기업들이 이 경제를 갖다가 지킬 수 있게 정부는 경제를 갖다가 아작을 내고 있지만 이재명 하나 방탄하느라고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배임죄 없애고 뭐 무슨 뭐 검찰청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범죄 잡는 걸 포기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되게 돈에 연관돼서 다 나오는 게 범죄 아닙니까? 뭐 딴 걸로 연관된 거는 한 20%? 돈과 관련돼 갖고 무슨 뭐 사기를 친다든가 배임했다든가 뭐 돈을 떼먹는다든가 부도가 다 돈하고 연관돼 갖고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수사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자기 하나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는다. 애국가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아름님, 한동훈님 너무 어려운 문장 잘 배워갑니다. 예, 한동훈님께서 정말 이 요약을 참 잘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업인들이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이 민노총이나 뭐 정청래나
이게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해체돼야 된다가 기본이고, 저건 대기업 그러면 다 뭐 재벌 그러면 다 해체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70년대 재벌하고 80년대 재벌하고 지금 2025년 재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어요. 안 바뀐 그룹이 어디냐? 딱 정치인 그룹만 안 바뀌었어. 아, 이게 정말 속 터지는 거야. 이게 그 70년대의 정치인이나 70년대 경제인은 수준이 비슷했는데 이게 시간이 한 4-50년 흐르면서 경제인은 글로벌화 됐어요. 그 세계를 보는 시각이 있고 '아 인제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되구나.' 글로벌이 뭔지를 갖다가 깨닫고서 이렇게 갖고 가고 있는데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죠. 이 정치인들은요 아직도 보면은 여기 보세요. 뭐 맨날 욕하고 싸우고 하다가 뭐 하고 사과하고 그러다가 또 청첩장 모여 갖고 "아 그 결혼 2번 한 게 아니랍니다." 딸이 직접 밝혔대요. "결혼 2번 한 거 아닙니다." 가짜 뉴스래요. 근데 또 뭐 사퇴한다고 했다가 또 뭐 사과하고 그냥 또 눌러앉고 이 정치는 정말 개판이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세계 나라가 200개 국가가 조금 넘는데 순위로 따지면 정치 순위는 198위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치인만 한동훈 같은 사람으로 싹 물갈이하면 바로 우리는 미국으로 간다. 선진국 갑니다. 아 제가 정말 이거 맞습니다. 예언할게요. 한동훈 같은 사람으로 정치권을 싹 바꾸면 우리는 바로 미국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의 역량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1시간 전에 방금 전에 쓴 거죠. 민노총이 추진하는 새벽 배송 금지 찬반 문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크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규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제안하신 새벽 배송 금지 찬반 토론 제의 받아들입니다. 늦지 않게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라디오 방송 생방송으로 토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적인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1시간 전에 썼는데 바로 응답이 왔어요? 자, 54분 전, 한 6분 만에 응답이 왔나 봐요. 자, 어떻게 올라간다? 새벽 배송금지 찬반은 공공선, 공동의 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익적 이슈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하고 확정해야 돼요. 박재홍. 여러분, 근데 요즘 CBS 원래 좌파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현정의 CBS 쇼 나왔고 23분 만에 김현정이 수보체를 갖다가 4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23분 만에. 아니, 출연료는 한 100만 원 주고 슈퍼챗은 400만 원 받았으면은 그 이 남는 장사 아닙니까? CBS 남는. 그래서 그런지 또 박재홍에서 한판 승부해서 이게 어레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배틀이죠. 한동훈 대표는 폐지하면 안 된다. 새벽 배송. 왜 쿠팡이나 이런 데가 새벽 배송 많이 하잖아요.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지금 뭐요? 민주당과 정의당 출신의 장혜선 폐지해야 된다. 아, 물론 폐지하면 민노총은 좋죠. 왜냐면 공식적으로 이거 새벽에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잖아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생업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새벽 배송이 많아요. 왜 새벽 배송하죠?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차가 너무 밀려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차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예, 적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낮에 배송하면은 한 10군데 들릴 걸 갖다가 새벽에 배송하면은 한 20군데 들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새벽 배송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뭐 마켓컬리 같은 데서 뭐 연어 시켜 먹고 그런 거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음식물 있잖아요. 이게 프레시한 음식물. 요즘은요 아침도 배송해 줍니다. 아침에 딱 문 열면은 밥상이 딱 배송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는 거야. 그 음식이라는 건 프레시할 때 그 프레시한 소비자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럼 새벽 배송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후레시안 연어 그거 못 먹습니다. 아침을 갖다가 배송해서 먹는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침을 갖다 7시에 달라고 그러는데 새벽 배송 안 하면 7시까지 어떻게 배달이 돼요, 그게? 예? 일찍 출근한 사람이 6시까지 갖다 달라고 그러면 새벽 배송을 안 하면 6시까지 무슨 수로다가 배송을 합니까?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민생을 생각하면 또 소비자의 권리나 또 거기 일하고 있는 그 택배 아저씨들이나 그 관련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새벽 배송을 위해서 하는 업체들, 뭐 그 음식점 업체라든가 연어 업체들 막 이렇게 막 엉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포션이 없어지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예. 그 민노총처럼 그냥 탱자탱자 놀고 연봉 1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 배틀하는 거 보면 알아. 월요일 날 보나마나 뭐 장혜영 아마 그냥 박살 나고 그냥 끝낼 거예요. 한동훈 앞에서 그냥 아작이 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한동훈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아, 예, 정아르님, 여당 야당 전부 물갈이 국회의원 150명 줄여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공약을 했잖아요.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고. 예, 아사님, 박정훈 한판승부, 우와, 사필구 형님, 새벽에 일하는 사람이 새벽 배송하는 사람만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업체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새벽 배송 못하면 택배 아저씨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제가 얘기한 그 음식 공급하는 뭐 새벽 아침 식사 공급하는 뭐 연어 이런 데다가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이게 그물처럼 다 연결이 돼 있다. 예. 여법님, 대박이네요. 끝까지 밟아줘. 아주 한동훈 화이팅. 예. 다 지나가리라. 아니, 아유, 오랜만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새벽 배송하는 자라면 반대하겠나요? 예. 예. 아삼님, 예. 컬리 연어 맛있어요. 아, 먹어보셨군요. 예. 제가 그 연어 그 회사를, 컨설팅을 한 회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음. 날라다닐 때, 예. 날라다닐 때 제가, 어, 마켓컬리. 그 연어 아시죠? 예, 그 만드는 회사. 예. 예, 유시원생 감독님, 예, 우리나라 대기업 첨단 산업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초격차 경쟁을 하는데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선도해야 살아남게 오죽하면 삼성 정보라인이 대한민국 정보기관보다 앞선다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삼성의 정보는 군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말할 거고 우리 정부 조직으로 따지면 쭉쭉쭉쭉 내려와 갖고 군수가 뭐 하는지도 다 안다. 이게 삼성의 정보 라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군수가 뭐 하는지 알면은 강남구청장이 뭐 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뭐 서울시장이 뭐 당연히 알고 뭐 도지사 뭐 당연히 알겠죠. 예.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글로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보력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선진화될 수 없죠. 이게 지금 머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 갖고 이 뭐야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해 갖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치인들은요. 1970년 80년에서 그냥 그대로야. 그 정청래가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어. 정말 미치겠어.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 기업은 세계 탑인데 탑10에 들어가는데 우리 정치는요. 저기 198위야. 예? 아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정치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미리네님, 민노총 식구들은 새벽 배송하는 사람들이 없나 보죠? 아, 있는데, 그 쉽게 해서 민노총은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왜? 민노총은 일 안 해도 월급 받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갖다가 일할 구석을 없애달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폐지해서 없애달. 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뭐 코스트코나 이런데 문 닫아라. 왜?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안 가니까. 그래갖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뭐 매주 일요일 날 쉽니다인가 뭐 자간 뭐 이렇게 붙여갖고 그걸 갖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인가 강제적으로 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갑니까? 아니, 재래시장에서 살 물건이 따로 있고,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살 물건이 따로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정치인들이 무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는 거야. 이번에도 노봉법 통과시키는 거 보세요. 민노총이 해달라니까 다 해주잖아. 좌파 애들이.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건전한 기업인들이 있다. 그리고 건전한 한동훈 같은 정치인이 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또 이러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방송이 1시간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은 나라를 갖다 쪼개려고 하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왜? 제가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삼가 영성 TV 예고편, 삼가 영성 TV 예고편.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방송이었고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과 영성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물을 분석해 보자. 일요일 날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무리 이재명이 자기 방탄하겠다고 쪼개고 그래도 그게 방탄이 될 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쪼개지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모레 저녁 8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삼가 영성TV 일요일 저녁 8시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1004분이 보고 아니, 104분이 보고 숫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200에서, 12,000에서 13,000으로 좀 빠져. 재방송 보시는 분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13,000명 돌파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월 20일에서 27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미준호님, 엘리아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하신 분 없고요. 특별히 한동훈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그 다음에 미준호님, 엘리아님께서 슈퍼챗으로 1번 N으로 5,000N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줘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민호님이 이번 주에 잘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아버님이 또 좀 상황이 좀 안 좋으신 건 모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어쨌든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호님. 예. 자,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글로 이렇게 저희 방송을 갖다가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이 한통령의 구독자의 수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이다. 너무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이네요. 아이고, 67년생 한동훈님, 지금도 있습니다. 저번 주인가 갔더니 문 닫아서 재래시장 안 가고 그냥 아직도 그래요? 정말 미치겠네. 아직도 강제적으로 야, 정말 정치인들 어쩌면 좋아요. 가격 경쟁력도 없고 물건 순환이 안 되니 신선하지도 않고 품질도 좋지 않고 아니 글쎄 그걸 강제적으로 문 닫는다고 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가서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재래시장 가서 살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재래시장 가면은 뭐 생선이라든가 뭐 재래시장에 가야만 또 좋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회 들어가고 이런 건 가지만 아니 공산품을 갖다가 재래시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스크림을 재래시장에서 팝니까? 아니 그러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냥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 정치인 때문에 정말 속 터진다. 예, 유시원생 감독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삼가 영성 TV 저녁 8시에 방학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